밤사이 독감 백신 접종자가 2명이 또 숨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1명입니다. 이 중 1명은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총 10명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망의 원인이 정말 백신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자연사나 지병에 의한 사망인데 단지 시간 순서상 사망 전에 백신을 맞은 것뿐인지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상황은 아주 달라지죠.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사망 신고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백신을 이동시키는 와중에 배송하는 와중에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도 좀 전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한림대학교 이재갑 교수 만나보죠. 이재갑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빠르게는 접종 몇 시간 후에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나흘 뒤에 사망한 경우도 있고 이 10명이 왜 사망했는가? 백신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지병이나 노안으로 사망하신 건데 단지 그 앞에 백신을 맞은 것뿐이냐? 전자냐 후자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사실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본적인 역학조사가 돼 있고 어떤 백신 종류가 회사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맞은 백신의 회사가 그리고 발생한 이제 병원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각 병원에서 이제 동일한 루트에 이제 맞은 백신들 맞은 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 봐서는 일단은 백신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백신 자체의 문제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돌아가신 10명 중에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럼 그분들은 노안이나 지병으로 혹은 뭐 자연사로 사망하신 건데 그 전에 백신을 시간 순서상 그 앞에 맞으신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최종 결과야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의 정황상은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의 부작용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상온 노출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또 백신에 침전물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또 백신에 대한 이제 걱정이나 또 이제 그런 관심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를 잘해 주시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이런지 저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를 다들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백신 후 사망에 대해선. 그래서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언제도 발생했냐면 신종플루 2009년에도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신종플루 백신 이제 맞고 또 계절 백신만으로 독감 백신을 2가지를 맞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망 신고가 상당히 많았었고, 근데 그때도 대부분 이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직접 연관성 없다라고 이제 증명이 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때랑 지금이랑 좀 그런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좀 그러니까 이제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결론이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재 교수님, 그럼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 맞는 거잖아요. 네. 매년 이 정도의 그 독감 백신 후에 뭐 사망자 수 그게 이제 자연사든 뭐든 간에 사망자 수는 요 정도 보통 나와요.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았던 뭐 2-3명 정도 나왔던 해들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죠. 신고 건수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독감 백신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사망하셨어도 이제 최근에 뭐 독감 백신 맞았는데 그거에 연관을 지어 생각은 별로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독감 백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조금이라도 의구심 있으면 다 이제 신고를 해줄 건 사실 정말 좋은 거예요. 신고를 잘해 주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거죠. 독감 백신 때문에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결론 내려진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일단 사망 사례가 이제 저도 뭐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 자료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25명의 사망 사례가 신고가 됐고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백신 부작용위원회에서 이거는 백신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지정한 경우는 딱 한 건만 있었습니다. 역대 단 한 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인천 고교생이에요. 이제 연세 드신 네. 분들의 경우는 이런저런 다른 가능성을 뭐 높게 보겠지만 인천 고교생은 나이가 많지도 않고 지병도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일단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제가 뭐 직접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일단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니까. 네네.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일단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나눠 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백신 접종 이제 부작용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라든지 여러 부검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신은 동일해도 그걸 맞는 사람의 상태는 열이면 열 제각각이니까 아주 네. 특이하게 뭐 1,000만 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이라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어떤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들 높게 보시는 거죠, 가능성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백신 맞고 2-3시간 이내이긴 하지만 하루 이틀 내에도 이제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나필락시스는 일종의 이제 알레르기 반응,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백신의 문제기보다는 백신을 받아들이는 내 몸에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 이제 알레르기가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다른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언급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아나필락시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뭐 땅콩 먹고도 몸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 있고 뭐 우유 먹고도 이걸로 쇼크 오는 사람 있듯이 체질에 따른 어떤 특이 반응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제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약이 다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하고요. 근데 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약이나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서 발생하는 거니까 체질적인 문제거든요. 네네. 이거 미리 할 수는 없어요. 독감을 맞아봐야 그러면은 이 독감 백신에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맞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대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처음 맞거나 두 번 맞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전조 반응들이 있어요. 가벼운 뭐 발진이 났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이제 독감 백신에 의해서 뭔가 내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그게 다회에 노출되면 그 증상이 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자주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확인할 방법이 사실 별로는 없죠. 그러니까 맞았을 때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아나필락시스도 아주 많이 빈도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특히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일부 유정란으로 만든 백신에 대해서 계란 알레르기가 심하면 생길 수 있다 그러는데 최근 WHO에서는 계란 알레르기가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빈도도 아주 낮다. 이렇게 얘기도 사실 하고는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독감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보고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확률로 따지면 그럼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저 확률 자체는 제가 그 유병률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정확히는 아니어도 아주 미미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을 맞는 숫자가 1,000만 명 이상 맞으신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20년 이상 넘은 상태고 작년에 한 1,300명 맞았고 올해 1,900만 명 무료 접종으로 지금 예상하고 3,000만 명 접종하려고 그러고 이미 1,200만 명 정도 맞았단 말이에요. 올해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맞아도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정부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정도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이재갑 교수도 지금 하시는 거고 어제 정은경 청장도 하시던데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맞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맞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 들이신 건데 그럼 맞는 것이 안 맞아서 생기는 위험보다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었을 때 특히 지금 사실 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잖아요. 인플루엔자에.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접종을 많이 안 하시게 되면, 근데 만약에 한두 달 있다가 이게 인과관계 없다라고 증명이 되면 이거 다 사후에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올해에 만약에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같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로 의한 합병증, 뭐 인플루엔자로 의한 사망률 이런 것들이 확연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열심히 맞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한 지금 맞는 게 겨울철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접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뭐 결과들이 다 나온다 밝혀진다 이러면 좀 중단하고 기다리겠지만 한두 달이나 걸려요? 그거 밝혀지는데?
예, 왜냐면 이제 부검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환자의 이게 전후 이제 병원 내원력, 실제로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미 정황상 이제 여러 가지 역학조사의 기본 조사들은 끝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상황에서 특정 백신이랑 연관이 됐거나 특정 병원에서 맞았을 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미 중단을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을 두루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열의 9은 이재갑 교수님 또 정은경 청장과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딱 한 분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아주 극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다각도로 점검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이 소수 의견도 경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동철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작은 숫자가 아니죠. 예.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몇백만 접종한 숫자에서 이제 그 정도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게 본인 가족이나 본인한테 오면 그건 100%지 않습니까? 치료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치료는 어차피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치료를 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이 독감 백신은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독감 백신이 100% 독감을 방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몸 관리만 잘하든지 아니면 뭐 하면 독감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걸 맞다가 잘못하면 이제 자기 목숨하고 지금 맞바꾸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 후에 그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교수님께서는 좀 원인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실까요? 그 원인은 뭐 질병관리청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요 영역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한 지금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제품이 그러면 안전한가? 이게 뭐 전수조사는 아니니까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유통 과정 혹은 보관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은 그 생산하고 유통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정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차라고 생각해보죠. 차가 지금 공장에서 출하되면은 모든 차가 다 안전성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지만은 한두 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보면은 예상치 못한 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이런 거 있듯이 일단은 역학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층은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가능하면 이제 좀 접종을 지금 현재로서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동철 교수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백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그게 한두 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라고 쳤을 때 차 공장에서 한두 대 불량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멈춰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 백신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물론 이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만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차에서 공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일부 이제 특정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일관되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또 같은 공정에서 사용했었던 같은 기간에 사용했었던 차들이 다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면 백신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맞았던 병원이나 의원들도 다르고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같은 이제 백신을 맞았던 로트와 맞았던 분들, 그러니까 같은 병원에 맞았거나 의원에서 맞은 분들 다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례에 대한 문제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아까 말씀하신 그 중에서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미 조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관련된 게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이제 크지 않다, 이제 많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차 공장에서 불량품 한두 개라도 나오면 뭐 세우고 점검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 공장이 한 개가 아니고 10개면 10개 다 제각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그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이제 백신 부작용 사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연관성을 따지기가 더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딱 중단하고 진짜 결과 부검해서 딱 나오고 나서 맞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위험도가 더 높다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보고 계신다 이 말씀. 예, 게다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위험군들은 이제 더 뭐 기저질환 많고 이런 분 더 안 맞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독감 유행 시기에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인 피해를 해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반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주의해서 얘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하. 이런 경우는 맞지 마세요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일단은 이제 몸 상태가 너무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막 상태가 나빠지는 분들한테는 예방접종 권장하지 않아요. 예, 상태가 막 나빠지고 있고 너무 컨디션이 나쁜데 예방접종 해야 되니까 무료접종 기간이니까 그냥 막 어거지로 가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하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항상 그런 분들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백신에 대해서 예전에 알레르기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맞으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백신 접종장에 열이 있고 이래도 이제 접종을 이제 저희가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이재갑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